서울 여의도 KBS 본관 3층 대형 스튜디오의 붉은 녹화등이 안으로 바뀌던 순간 객석에 모인 방청객들은 마치 숨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일제히 호흡을 죽였다. 트로트 신세대 아이콘으로 불리는 19살 빈혜서가 무대 중앙 조명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 시간은 명백히 현재형인데 분위기는 묘하게 레트로였다.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세트 배경은 동백꽃이 흩날리는 필름의 한 장면처럼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도록 조정되어 있었고, 객석 위쪽 스피커는 1960년대 아날로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법한 레코드 잡음을 아주 미세하게 깔아 놓았다. 제작진이 몇 날 몇 밤을 고민해 만들어낸 시간 역주행 콘셉트였다. 카메라 리허설 때만 해도 김동건 아나운서는 현장 진행 경험이 풍부한 대선배답게 여유롭고 단단해 보였다. 그가 방송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1960년대 초, 빈혜서는 물론 그의 부모조차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 세대 간극은 아득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오히려 그 거대한 시간차를 동백아가씨라는 노래 한 곡으로 꿰매보고자 했다. 리허설을 마친 김동건에게 PD가 직접 들어보시니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묻자 그는 아직은 나도 모른다. 생방송에선 노래가 사람을 바꾼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생방송 47분 18초 지정, 빈혜서의 차례가 왔다. 그는 반주보다 먼저 들릴랑 말랑한 숨으로 가사를 머금었다. 그 사람 내 사랑이여.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카메라 서브 모니터에 잡힌 김동건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포착됐다. 대본을 넘기던 손놀림이 멈추더니 찰나의 망설임이 눈동자 사이에 스쳤다. 두 번째 소절에서 빈혜서가 미세하게 음을 끌어올리며 아가씨의 가를 길게 떨자 이미 김동건의 시선은 무대에 고정됐다. 스튜디오 조명은 그의 눈가에서 맺히기 시작한 물기를 솔직하게 비추었다. 노래가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에는 모든 카메라가 침묵을 찍고 있었다. 음향팀은 일부러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10% 낮춰 현장의 숨소리, 객석의 훌쩍임, 무대 뒤 대기 스태프의 떨리는 발소리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디렉터가 손짓으로 컷사인을 외쳤지만 PD는 헤드셋으로 움직이지 마. 모든 소리를 받아라고 지시했다. 클로즈업 렌즈가 김동건의 뺨을 스친 순간 반짝이는 눈물이 빛을 받아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대로 멈춘 듯한 프레임 속에서 울음 대신 노래만이 떨리며 울렸다. 마지막 후렴. 빈혜서는 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정히 마무리했다. 고개를 살짝 숙여 마지막 브리딩을 뱉는 그 순간까지도 눈길은 객석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고요. 곡이 끝나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고 음향감독은 반주를 끄는 대신 노래의 여운을 그대로 남겼다. 그 여운이 스튜디오 천장까지 닿았을 때쯤 김동건이 아주 조심스럽게 달려있던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제 인생의 첫 방송국 복도에서 스피커로 조그맣게 흘러나오던 바로 그 곡입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이어진 침묵은 오히려 거대한 웅성거림보다 클라이맥스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빈혜서도 무대 위에서 눈망울만 크게 뜬 채 머뭇거렸다. 스태프가 다음 순서 큐시트를 흔들었지만 아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김동건이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제가 19살이던 그 시절.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작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 노래가 들렸어요. 오늘 빈혜서 양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의 작은 내가 나를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울음과 탄식이 뒤섞인 하하는 숨이 새어나왔다.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 회의는 분주했다. 편집팀은 이 장면은 절대 자막이나 배경음으로 덮으면 안 된다며 원본 그대로의 사운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감독은 후반 작업에서 리버브 단 하나도 더하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결국 본방송 풀버전에서 노래와 침묵, 김동건의 떨리는 목소리, 빈혜서의 마지막 호흡까지 전부 그대로 송출하기로 결정됐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은 중년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가족과 함께 보다가 모두 울었다는 글로 폭주했다.
실시간 검색어엔 빈에서 동백아가씨, 김동건 눈물이 나란히 올라섰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출근길 뉴스에서 앵커는 어젯밤 KBS 스튜디오에서 세대가 통합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전하며 하이라이트 클립을 다시 들려줬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승객들의 이어폰에서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네이버 TV에 올라온 클립은 업로드 12시간 만에 조회수 250만을 돌파했고 댓글란에는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줄 몰랐다. 빈에서는 이미 장르를 넘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는 자신의 칼럼에서 빈에서는 스스로 음역을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음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세월을 침전시켜 다시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노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19살이 60년 전 기억을 꺼내 저렇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타고난 공감 능력이라고 평했다. KBS 제작진도 즉각 움직였다. 김동건 빈에서 세대 공감 특집 대담, 기억의 노래 재해석 콘서트, 시청자 사연 기반 리메이크 프로젝트 등 5개 기획안이 동시에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파는 해외로도 퍼졌다. 일본 공영방송 네이크는 한국 트로트의 젊은 세대가 전 세대의 아픔과 희망을 끌어안았다는 타이틀로 보도했고, 베트남 VTV, 필리핀 아스키븐 등 각국 방송도 SNS 계정으로 해당 클립을 공유했다. 해외 댓글엔 언어를 모르는 나조차 울었다. 기억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회사 내부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에 놀랐고, 결국 아시아 순회 팬미팅 프로젝트가 전격 결정됐다. 첫 무대는 오사카 오릭스 극장, 다음은 하노이, 마지막은 타이베이로 조율 중이다. 물론 정작 당사자인 빈에서는 과분하다며 몸을 낮췄다. 인터뷰에서 그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즐겨 부르시던 노래라 연습에 공을 많이 들였을 뿐이라고 했다. 노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소녀다운 대답이 오히려 성숙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방송 후 빈에서에게 직접 손편지를 건네며 가수는 음정보다 마음을 잘 맞춰야 한다.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으니 잃지 말라는 조언을 남겼다. 이 편지는 팬카페의 인증사진으로 공유되었고 카페 회원들은 편지 필사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수백 명이 손글씨로 김동건의 편지를 베껴 쓰고 각자의 SNS에 빈에서의 노래가 나의 기억을 불러냈다는 짧은 소회를 남겼다. 어느 중년 팬은 나도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보릿고개를 걸으며 들었던 노래가 동백아가씨였다고 고백했고 10대 학생은 처음 듣는 옛 노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저릿한지 모르겠다 고 적었다. 현재 빈에서는 새 앨범 작업에 돌입했다. 타이틀곡은 엄마의 라디오로 가제로 알려졌으며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 효과음과 함께 70, 80, 90년대 명곡 멜로디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는 라디오는 세대를 잇는 작은 타임머신이라며 이번 앨범을 통해 어린 세대에게 추억을, 어른 세대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듀서진은 빈에서의 숨소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악기 수를 줄이고 빈 공간을 많이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음악이라는 공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기억을 덧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송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래 한 곡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다시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트로트를 촌스럽다며 고개를 돌렸지만 빈에서 한 명이 그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실제로 청소년층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보면 동백아가씨 원곡과 빈에서 버전 합산 재생수가 방송 전보다 600% 이상 상승했다. 미디어 연구소는 트로트 전성기 리바이벌을 예견하며 Z세대는 레트로를 새로운 취향으로 재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대 뒤 연출팀의 작은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카메라가 담은 것은 눈물 한 줄이지만 시청자가 본 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붙이는 달이었다. 그리고 그 다리 한가운데 19살 빈에서가 단정히 서 있었다. 하나마다 누군가의 추억을 꺼내들고 그 추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며 노래로 이어진 다리를 더 길고 단단하게 연장하고 있었다. 미래 어느 날
누군가가 또다시 그 노래를 부르면 김동건의 눈물처럼 또 다른 기억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겠지. 노래가 사람의 시간을 연결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목소리는 세월을 초월한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